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날,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사역에 도움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고학 산책, 제가 지난 주에 보여드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공부할 연대에 속한 것들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고학적인 쉼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산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석동기 시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석동기 시대는 굉장한 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혁신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거 신기하다 할 정도의 물건들이 또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대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6,000년에서 5,000년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PNA라고 했죠. 그 다음에 5,000년에서 4,300년 BC, 이것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B, 그래서 영어로 PNB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석동기 시대는 BC 4,300년에서 3,300년, 약 1,000년 어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에 국한된 것이지, 이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메리카 유럽 대륙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이 고고학 연대가 다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석동기 시대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질그릇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에 질그릇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을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BC 4,000년경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토기를 만드는 방법이 1,000년 이상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납골함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동물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큰 항아리입니다.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항아리죠.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큰 항아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항아리는 이 흙을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놓아가면서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끄럽게 다듬고, 거기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마치 밧줄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긁었어요. 이게 칼이나 나무 꼬챙이 가지고 살 긁어가지고 이제 새끼줄로 이 항아리를 두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 어떤 심미적인 표현을 거기다 가미한 것이죠. 이미
신석기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흙의 성질을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기술이 늘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단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아주 작은 그릇입니다. 이게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당나귀, 이거 흙으로 만든 것이죠. 높이가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한 15cm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5cm 안 될는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면은 그 석동 시대에 사람들이 짐을 당나귀를 이용해서 날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물을 떠가는데 물을 길어가는데 이 당나귀보다 물 항아리가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항아리가 엄청나게 큰 게 두 개가 당나귀 양쪽에 얹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근동 지방에 가보면은 당나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릇을 똑같은 그릇인데 두 개를 나귀의 양쪽에 싣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담긴 것도 있고 뭐 공사할 때는 흙도 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건축 자재를 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슬라이드를 다른 각도로 다른 그림을 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거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양인데 이제 뿔이 이렇게 동그랗게 굽었죠. 양인데 그 양 위에 등 위에 컵이 3개가 있습니다. 잔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에다가 물을 부으면 양의 입으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뼘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이 발굴을 한 학자들과 그 후에 현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어떤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는가 봅니다. 그 몸통에는 빨간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인데 이제 가슴과 그리고 이 하체가 이렇게 부풀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보이죠? 근데 발과 다리와 손은 이제 가늡니다. 그리고 이 왼손 밑에다가 이 잔인지 이러면 뭐 물을 마시기 위한 컵인지 뭐 술잔인지 뭐 그런 거 하나 끼고 있고요. 머리에는 저것이 실제적으로 고고학 발굴에서도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저 위에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양젖이나 염소젖을 넣고 그 양쪽 고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위에 나무 위에다 걸고요. 이걸 이렇게 흔들면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치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것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치즈를 만드는 그릇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처럼 보이는 의자가 아니고 역시 제기나 무엇을 올려놓던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수한 것이고 이것도 뭐 이런 것이 여러 개 발견된 게 아니라 이거 딱 하나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던 어떤 용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몸에는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줄을 그어 놨습니다.
이미 그때에 페인트가 개발됐다고 하는 거. 제가 이미 신석기 시대 페인트 개발된 거 말씀드렸죠. 자, 여자, 치즈 만드는 그릇을 이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것만 잘라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근데 코가 무척 큽니다. 이 석동기 시대의 모든 유물들은요, 이 얼굴 모습이 있는 것은 다 코가 큽니다. 이 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인간이 그때부터 그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것 같아요. BC 4000년경에. 코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은 이 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은 그 증거를 제가 앞으로 여러 장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양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양 술잔이라고 해야 될지, 양 물잔이라고 해야 되는지. 옛날에 신전에서는 술도 이제 신에게 부었지만은 물도 부었습니다. 헌주, 헌수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신전 상황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의 행위 또는 제사 행위는 뭐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들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냐는 거 중요하지만 없어도 이해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 두 개의 유물을 왼쪽에 보여드린 오른쪽에는 이게 깔때기형의 그 컵입니다. 컵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뻗어가지고서 밑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전에는, 즉 석동기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사이죠. 청동기 시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컵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컵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이 컵이 윗부분이 없고 아랫부분만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끝이 뾰족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딱 이 땅에 앉아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이나 뭐 산악지방이 아니고 이것이 주로 발견되는 게 어디냐면은 남쪽입니다. 부에르쉐바가 있는 그 남쪽은 이제 땅이 이 흙이 지금 질이 다릅니다. 흙이 좀 잘 부서지고 이 산악지방에 있는 적토처럼 이게 차진 흙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시거나 뭐 이럴 때 그거를 땅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모래, 이제 뭐 모래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은 모래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 쉽게 꽂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지금 윗부분들이 다 잘라졌어요. 다 잘라져 나가고 아랫부분만 워낙 이게 가늘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그 컵 밑부분은 얼마나 이게 긴지 쭉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땅에다 꽂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흙이 아니니까요. 이런 딱딱한 흙에다가 못 꽂는데 그 부엘세바 근처 이런 데는 흙이 모래도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들었다 마셨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에 6개의 그 잔 밑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항아리인데 이게 두 개 같은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다 같은 건데
하나는 오른쪽 것은 정면에서 찍었고 왼쪽 것은 약간 한 30도 정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코가 있고 가운데 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유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점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귀 같아요. 귀. 다른데 유물도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저는 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항아리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밑에 보면은 이 그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하얀 칸 하나가 이거 1cm거든요. 그러면 이제 까만 칸 하나 1cm고 그럼 옆으로 이게 한 4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뭐 한 6, 7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가 아니고 이 사진을 볼 땐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항아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잘못 봤는데요. 이게 1cm가 아니고 이게 10cm짜리 같아요. 10cm. 그러면 30cm입니다. 그럼 큰 거죠. 그럼 항아리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30cm 정도 되고 폭이 그러면 키가 한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큰 항아리죠. 큰 항아리인데 이와 같은 그 장식을 표면에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토기장이들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항아리를 만들면은 심심하니까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특수한 목적,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항아리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여기에다 뭘 담았겠느냐? 어떤 그 제의를 위한 곡식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물질을 담았겠죠. 그래서 마른 과일을 담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코와 여기 앞가슴과 또 귀 이런 건 다 생명에 관계된 거죠. 자, 이것은 아주 특수한 함인데요. 납골함입니다. 납골함. 이 납골함 위에 보면은 또 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납골함 크기는 한 가로 한 40cm, 어떤 건 한 50cm 이렇게 되고 높이 한 30cm, 40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입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여기에 뭘 넣느냐?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살이 다 썩거든요. 그러면 그 뼈를 여기다가 골라서 담은 겁니다. 그래 2차 부장을 한 거죠. 1차로 땅에다가 묻었다가 이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골라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납골함인데 이것은 이제 석동기 시대에 BC 4000년경에 아주 특수한 그 장례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새로운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본 그 빨간 페인트를 어떤 거 보면 이제 진한 갈색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제가 그 실제 그 실물을 저런 그 납골함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학생 때라든가 뭐 교수할 때라든가 연구할 때 제가 많이 봤는데 저 색깔이 거의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좀
갈색, 진한 갈색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페인트가 개발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그거를 즐겨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양, 컵 세 개를 쥐고 있는 양, 그리고 이 치즈 만드는 그릇을 쥐고 있는 그 여자, 다 거기에다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여기도 칠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그 텔 에일랏 가술에서 본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뭐 까만색이든지 뭐 빨간색이든지 갈색이든지 뭐 흰색이든지 여러 가지 색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질그릇을 보면은 눈이 있습니다. 코가 굉장히 크게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입구, 납골함의 그 입구가 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두 개 아주 환하게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뼈만 남은 것을, 그 뼈를 이 함에 넣지만은 마치 살아있다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이 납골함 표면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납골함 3개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손으로 이제 이 흙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좌우 대칭이 되거나 정확하게 정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 그 책장이나 농을 만들 적에 이 밑에 걸레바지라고 하는 그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듯이 그렇게 약간 그 주 몸체가 바닥에서 약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또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보면은 가운데에 코가 있죠. 왼쪽에 있는 코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 또 하나 이런 게 나올 텐데요. 그게 뭐냐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몸에다가 역시 빨간 페인트로 여기는 이제 그물식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게 막 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댓글인지. 제가 저쪽에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보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저쪽에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오케이. 제 목소리가 여기 뭐 너무 작아서 아기밖에 저 납골함이요. 아니 아기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이제 이거 좋은 질문했어요.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이 납골함 크기를 보면요.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돌로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시체를 넣는 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납골함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것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뭐 한 45cm 이 정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뼈가 제일 긴 것이 여기 정강이 뼈라고 합니다. 정강이 뼈의 길이가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뼈가 그 비슷하고 그래서 이 함이 뭐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어른의 이제 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아니고 다른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후대죠. 이 납골함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2차 부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석동기 시대에 그때 딱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때 많이 이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납골람 하나에 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크기가 커진 거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건 괜찮아요.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요, 납골함인데 이거 깨진 거를 이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역시 맨 윗부분에 왼쪽 윗부분에 코가 달려 있죠. 지금 이 입구는 저 뒤쪽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집인 것처럼 그 옆에다가 창문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도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벽에다가 외벽이죠. 바깥 벽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긴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어로는 레지라고 하는데 이 고고학 용어들을 보면요. 이게 워낙 남의 나라 외국 유물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용어를 일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용어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용어를 빌려 쓰는 거죠. 또는 건축업이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발달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납골 하면은 페인트를 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토질 또는 그 흙의 색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세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모양이 이거는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원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정말 어린 아이의 또는 갓난 아이가 옛날에는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이게 BC 4000년이니까 그 영아나 유아의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거죠. 살아남는 아이들보다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병에 걸려 죽든지 태어날 때 이제 그 어떤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난산을 겪어 죽는 경우도 있었겠고, 뭘 잘못 먹고 이제 뼈가 걸렸든지 근데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놀다가 잘못 불에 뛰어들었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 어떤 그 중에서 아마 병에 걸려서 그걸 치료하지 못해서 죽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반세기밖에 안 됐지만은 역시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한 사나 죽나 보느라고 한 2년 3년 기다렸다가 호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와가지고 나는 나이가 호적상으로는 몇 년생인데 실제로는 한 3년 더 나이가 많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전쟁통이나 어떤 특수한 일 때문에 바로 호적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기다렸다가 사나 죽나 기다렸다가 보고서 한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 이름이 자기 형제들하고 돌림자로 했는데 옛날에는 돌림자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센터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면석이나 면의 그 직원이
그 자기가 맡은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 낳은 거, 뭐 사람 죽은 거, 뭐 이런 걸 이제 결혼한 거 이런 걸 다 적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이름, 생년월일 이런 거 갖고 이제 적었는데 돌아가다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생일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게 쓴 거죠. 그런 경우가 있네요. 아주 재미난, 지금은 우리가 재미나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마 힘들었겠죠. 자, 이 낙고랑이 많아요. 자, 이거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그 코가, 큰 코가 그대로 있죠. 근데 이 기둥 같은 것이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전이나 어떤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그것을 의미하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의 남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문서가 이거 설명해주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물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코가 선명하게 돌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코가 돌출해가지고 그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코 밑에는 역시 두 개의 유방이 있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납골함은 이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코와 앞가슴과 귀 두 개가 분명하게 나타내 있는 납골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아마 여기 담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 질그릇은 아까 한 슬라이드 몇 번 전에 있는 것에서 본 것인데 가운데에 이제 입 같고요. 오른쪽에 지금 눈이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표시를 했는데 눈 앞으로 이게 돌출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게 코처럼 보이는 코인데 여기는 눈과 코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습니다. 코가 두 개. 그리고 이제 그 납골함 몸에는 이게 빨간 페인트로다가 그물 모양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그릇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화산석으로 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화산석이 아마 이게 연하니까 화강암이라든가 석회암보다 이것이 연한 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릇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그릇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높이가 약 20cm 정도, 한 뼘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었겠습니까? 똑같은, 이거 두 개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제가 하나는 옆면으로, 하나는 거의 정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에는 이게 무언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향이라든가 뭐 어떤 씨앗이라든가 뭘 놓을 수가 있고, 그 언저리에는 이게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가 있습니다. 코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귀가 있습니다. 귀 밑으로 해서 코 밑으로, 즉 입이겠죠. 입은 표현이 안 됐지만 그걸 해서 새끼줄 같은 것인데 그 새끼줄이 아니라 수염입니다. 수염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수염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상을 표시한 거죠. 그럼 이게 뭐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제기 또는 우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 위에다가 신에게 바치는 어떤 물건을 놓고 태우는 경우, 이제 향이겠죠. 향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선명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코가 크고, 이 코가 크다고 하는 것은 숨을 마음껏 들이며 마실 수 있고 내쉬고 생명이 원활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코를 보면 이게 뭐 유대인들은 매부리 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는 이게 등이 딱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좋죠. 근데 서양에 가보면은 이 등이 이 콧등이 굽은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이제 매부리 코, 매의 입처럼 생겼다. 그래서 매부리 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매부리 코를 많이 봤습니다. 서양에서.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사각형으로 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부리 코 같아요. 매부리 코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같으면 삼각형으로 코를 표현했을 텐데 이건 사각형으로 한 걸 보니까 매부리 코인 거예요. 그 당시 인종의 코가 이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 싹 이거 갈아가지고요. 이 돌을 잘 깎아가지고서 모양을 만들고 잘 다듬었어요. 그때 이걸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열흘 20날이 아니라 아마 2달, 3달 걸렸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더 걸렸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강한 차돌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한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이 코도 보세요. 이 코도 좀 매부리 코예요. 그 눈, 분명하게 눈이죠. 그다음에 코는 이제 옆으로 뭉툭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윗부분은 저게 이제 그릇처럼 이걸 파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검은 숯검덩이 묻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저 위에다가 향을 태워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기다. 그런데 아까 앞에 것은 학자들이 이걸 우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생긴 게 너무 잘 만들었고 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동에서는 그 신들은 뿔이 있게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신에는 뿔이 있다, 뿔이 있다고 표현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와 같은 그릇입니다. 여기는 이제 눈은 잘 표현이 안 돼 있고 코가 크게 사각형으로 큰 코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귀가 하나, 왼쪽으로 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던 건지 표면이 거칠어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릇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 코가 크죠. 코들이 다 매부리 코예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의 인종이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지파, 단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그 지식을 요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직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DNA 기술을 가지고서도 연구를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모든 현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인종적인 연구를 해야만 이제 한국인들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신앙적으로 또는
어떤 그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릇을 보면 역시 모든 이 네 가지 그릇 위에 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 접시형으로 파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밥그릇이라고 또는 식사용 그릇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식사용 그릇으로 하려면 이게 너무 공이 많이 들고 또 이 옆에 그릇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이것은 제사에 쓰던 그릇이다. 여기 이제 페인트 칠에 대해서 놀랐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질그릇이 아까 질그릇에 대한 또 기이한 물건들을 만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이한 그릇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존속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지난 며칠 사이에 7개인가 8개를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비행기가 막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전투기가 대형으로 떴지만은 실제적으로 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그 포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았나 봐요. 참. 그래서 공포탄을 탑재하고 북한 비행기들을 통제하는 출격을 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요.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 종북, 주사파, 김정은이 추종 그런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건 그렇고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요? 좀 더 단순하게 만든 것인데요. 귀 2개와 코만 만드는 겁니다. 이 코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 전체 그릇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코의 크기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직조할 때, 천을 짤 때, 이게 돌입니다. A 왼쪽은 앞면이고 B는 뒷면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직조하는 추지요. 실을 걸어서 천을 짜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로웠죠. 여기 어떤 분이 참 신기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원숭이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짐승과 동일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물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밑에 이제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 자는 요게 까만 거 한 칸이 이게 두말할 필요 없이 그 1cm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추가 전체 길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5cm. 그러니까 직경이 5cm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추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걸어놓고 이제 천을 짠 거죠. 옛날 그 천이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썼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이 천을 만드는 기술을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옷들이 천 만드는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할 때에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을 짜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양복 천이
세계적으로 좋은 천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요새 우리가 지금도 뭐 이태리 양복점 그래서 이태리 천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한국제 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입고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그릇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그릇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많이 사용했던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일을 놓든지 뭐 이제 음식 높이는 뭐 한 30cm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그릇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돌로 만든. 역시 이것도 화산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집에서 사용했냐 아니면은 어떤 신전에서 또는 제사용으로 사용했냐 할 때 이건 제사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집에서는 주로 토기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돌그릇이지만 이게 비싼 그릇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거 지금 여러분 화폐가 돈이 나오기 전에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치를 어떻게 쳐줬겠습니까? 물건 대 물건으로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 혹시 구리 같은 거 있었으면 그런 걸 주고 샀는지 그건 그때 뭐 문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매일 뭐 일상생활에 쓰는 그릇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밑에 이제 이게 그냥 밑에 구멍이 없이 만들면 쉽잖아요. 근데 이걸 밑에를 또 파가지고 또 양쪽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이게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죠. 얼마나 공이 많이 들었을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다 생각이 있었고 다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비슷한 것인데 이건 잔입니다. 잔. 약간 큰 잔과 작은 잔, 높이 한 20cm 정도 되는 잔들입니다. 이걸 여기에 물을 담아서 모르겠습니다. 뭐 왕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통치자들은 이런 걸 사용했겠죠. 자, 이것도 이제 화산석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건 깊습니다. 깊어요. 크기가 20cm 넘어요. 높이가. 이거 큰 거죠. 그리고 안에를 잘 연말해서 깨끗하고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이죠. 또는 음식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릇에 뚜껑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토기에도 뚜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은 우리가 발굴 현장에서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뚜껑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뚜껑이 이제 분실이 자주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릇은 어디에 썼겠느냐? 이 그릇은 아마 역시 어떤 그 통치자의 식탁 위에서나 아니면 신전에서 쓰였던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그릇 이 주둥이 밑으로 보면은 이게 새끼줄 같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새끼줄은 아니고 이 돌을 깎으면서 새끼줄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죠. 물론 이것은 새끼줄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장식으로서 수염이 아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돌로 만든 건데요. 아주 특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이올린 모양의 피규린, 영어로는 피규린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형상이다 이겁니다. 바이올린 모양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건 뭐 그 당시에 바이올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여성의 앞가슴을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머리와 목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머리와 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깨에서 앞에 몸의 이제 앞부분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의 다리는 이제 표현이 안 됐지만은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오른쪽은 좀 더 단순화한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이게 단순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이제 동쪽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데 하나의 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돌 자체는 이 가운데에 있는 돌 같은 화강암이거든요. 단단한 돌입니다, 이게. 역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사람이 또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인간이 죽은 다음에 후생, 다음 생에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그 화산석으로 만든 그릇이라든가 납골함이라든가 또 지금 보이는 바이올린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 코가 있고 여성의 앞가슴이 있고 이건 다 생명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시대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고고학 사진들은 어떤 경우에는 다른 각도로 또는 다른 조명으로 또는 컬러로 흑백으로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그 형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크지 않지만은 앞가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그 신석기 시대에도 우리가 그 샤르 하골란에서 흙으로 만든 그 여성상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앞가슴 강조되어 있고 엉덩이 강조되어 있고 다리가 튼튼하게 강조되어 있고 이런 것 생명이 충만한 것을 이제 그들이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른 이제 만들다가 마른 것도 있고요. 이제 그와 같은 종류인데 왼쪽에 이제 선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맨 왼쪽 밑에 있는 그 둥그런 것은 이 상을 밑바닥이 그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밑바닥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 사진으로 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옆면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첫 번째는 이제 뒷면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앞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면과 옆면과 뒷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바이올린 모양의 그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석동기 시대니까 제가 돌로 만든 것을 보여드렸으면 당연히 구리로 만든 것을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리를 개발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구리 그릇을 멋진 구리 그릇을 만드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 토기로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그 훈련 그것이 1000년이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물질 이게 역시 가변성이 있는 구리를 녹여서 이제 녹이니까 이게 가변성이 흙처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 어떤 그릇을 만드냐 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걸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역시 제사하는 데 쓰는 그릇들도 있고 통치자들이 사용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건 도끼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오른쪽에 위에 작은 거, 그 위에 좀 큰 거, 그 다음에 밑에 제일 큰 거. 이거 길이가 이만한 거죠. 커요. 한 25cm 정도 돼요. 큰 거는요. 아주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서
그 단단한 물건을 쪼개거나 단단한 그 어떤 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깨기는 뭐 좀 역부족이겠지만은 이게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거 4천년 BC 4천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본다면 놀랍다, 이제 저거 어마어마 귀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는 또 이제 대량 생산의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뭐 아무나 다 핸드폰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땐 그렇지 않거든요. 저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아니면 이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이나 그 공동체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겠죠. 날이 많이 무뎌요. 맞아요. 예. 날은 이 오른쪽에 이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무디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도끼죠. 예, 도끼. 이 왼쪽에 큰 거, 도끼는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옆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볼 때 좀 무디게 돼 있죠. 오른쪽에 이제 작은 도끼가 있고 밑에 보면은 저게 뭡니까? 낚시처럼 생겼죠? 낚시. 드디어 낚시를 이제 구리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밑에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게 한 칸이 1c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저 위에 큰 도끼가 한 12, 13cm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사진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것들이 지금 녹이 쓸어서 초록색 녹이 쓸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발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그런 도끼들이 많이 있고 드디어 위에 보면은 칼날입니다. 저 칼날에 손잡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이제 사진이 그 진열장 안에 유리판 뒤에 있는 것을 찍은 거죠. 그래서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그 구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놀라운 발전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 맨 위에 있는 것은 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위에 두 번째 줄 있는 것을 이제 왼쪽은 이게 창이죠. 긴 창 끝에 해가지고 창도 찌르면은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도끼는 장작 패는 도구. 그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죠. 옛날엔 도끼들이 대개 그때는 장작을 패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가 이제 자루를 해가지고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그 권위의 상징으로 들고 있었던 거죠. 아무나 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리가 생산지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것도 대단히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 여기 대학 강의실 분위기가 난다. 맞습니다. 대학 강의실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명문대학교 교수들 또 명문대학교 출신 교수들이 이 나비 넥타이를 많이 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식당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뭐 보이들이 나비 넥타이를 많이 맨다고 하는데 뭐 멋있는 보이들이에요. 그분들 아주 낭만을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 김동길 박사님, 이제 94살로 돌아가신 애국자 김동길 박사님, 참 그런 분이 참 드물죠. 박식하시고 또 활달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애국자시고 예, 그런 분. 그분이 뭐 일생 동안 뭐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교수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나비 넥타이를 맺지 않습니까? 그분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 출신인데 아마 거기서 그걸 배웠을 겁니다. 저도 시카고 대학교에서 여러분 뭐 시카고 대학교 명문인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교수들 보면은 이제 나비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대학 강의실 분위기가 난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도끼인데요. 조금 이제 길어진 도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컬렉션입니다. 이것은 나할 미시마르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무더기로 쏟아진 겁니다. 지금 한 400여 개인가 이게 나왔어요. 구리로 만든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것은요. 하얗게 보이는지 노랗게 보이는지. 노랗게 보이는 것은 저게 뭐냐면은 상아입니다. 상아에 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이면 여러분 잘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 긴 거 있어요. 이 긴 거 뭐냐면 이게 그 구리로 만든 건데요. 이만큼 길어요. 뭐 한 30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이제 큰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이스, 영어로는 메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쟁을 하거나 싸울 때 그걸로 적의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방망이죠. 저거에 이제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이거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많은 것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들고 서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저것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처럼 보이는 것들은 저와 또 메이스 헤드입니다. 메이스 덩어리에 이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거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돼 있고요. 이제 그 상단에 보면 이게 통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좀 이따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커요. 이게 직경 한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언저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양의 머리입니다. 저거는 아주 멋있죠. 이게 지금부터 6,000년이 넘은 겁니다.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금 봐도 저건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겠어요. 저게 뭐였겠느냐? 여러 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머리에 썼던 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작아요. 우리가 이제 이 머리 다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딱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게 제가 그때 보니까 작더라고요. 머리에 쓰려고 하면은 뭐 줄로 묶어서 이렇게 하든지 이왕 만드는 거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든지 좀 부족해요. 그럼 뭐겠느냐? 저게요 위아래가 뚫렸습니다. 밑에 바닥이 없어요.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죠. 아직도 그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보는 이 사진에서는 그 위에 아까와 같은 그런 그릇인데 뭐가 많이 붙어 있죠. 저거 왕관이라고 하냐? 왕관. 저거는 왕관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저것도 밑바닥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사진에 이제 많이 나온 거 그거를 이제 몇 개씩 골라서 다시 찍고 있는 거죠. 저기 지금 이 구리로 만든 이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이게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바로 그 메이스 헤드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긴 알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장신구는 아니고요. 선명히 잘 보이는군요. 전쟁 도구는 아닌가요? 전쟁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아까 그 도끼
전쟁 도구일 수 있고요. 그 도끼로 사람 머리 때리면 그 사람 머리는 쪼개질 수 있겠죠. 도끼는 전쟁에서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거는 현대전이 되기 전에는 도끼를 무기로 많이 사용했죠. 아까 얘기한 이 메이스 헤드 같은 거는 지금 이 사진에서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바로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무 막대기를 꽂을 수 있도록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때리면은 머리가 깨지겠죠. 저것을 메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본 소위 왕관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왕관 언저리로다가 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뒤에 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장식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왕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 자체는 아까 간단하게 장식되어 있던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 장식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왕관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왕관을 썼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머리에 얹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시키기는 조금 작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 이것은 아까 유물이 여러 개 거기에 있었던 건데 아주 재밌어요. 왼쪽은 도끼 표현이고 오른쪽은 칼의 표현입니다. 도끼와 칼, 이거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거는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운데 메이스가 있습니다. 이 메이스는 적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산양 2마리가 있습니다. 산양 2마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막대기에 꽂아서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왕권이나 신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걸 100% 구리로 만든 겁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요. 구리가 개발되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사진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를 담을 수 있는 이제 뭐 주전자는 아니고 손잡이가 있는 그릇이죠. 아마 저게 물그릇 같기도 하고, 뭐 지금 같으면 간장을 담았을는지, 옛날에 뭐 간장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 그릇들 여러분 아주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역시 신기합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다 구리로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메이스의 하나인데요. 메이스는 영어로 MACE입니다. MACE.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생이 실력이 딸립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할지, 이 고고와 강의를 하다 보면 난감한 게 많아요. 자, 이것도 역시 막대기를 꽂아서 들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삐져나온 것은 이제 도끼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마치 못 머리처럼 되어 있는데 못 머리는 아니고, 역시 이것은 굵으니까 직경이 한 10cm 되니까 저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딱 누굴 때린다고 하면 큰 이제 상처를 입겠죠. 또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통치자의 상징, 뭐 장군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항상 과거 신전에서는 전쟁에 대한 뭐 기원도 많이 하고, 전쟁 나가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신전에서도 쓰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이게 홀이라고 하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막대입니다. 들고 있는 막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산양의 머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5개죠. 위에 2개, 아래 3개. 지금 오른쪽에 이게 진열된 상태인데 여러분이 잘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왼쪽으로 제가 그걸 좀 확대해서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뭐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양에 대한 또 산양에 대한 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산양의 뒷발처럼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이 양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그냥 4발로 툭 그냥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 돌산을 올라가거든요. 염소들이 잘하죠. 염소들도 산 염소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이것이 그 메이스 헤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MAC.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막대기를 꿰가지고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든지 아니면 작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구리를 두드려서 만들었느냐, 이걸 주물로 만들었느냐, 이거 주물입니다. 구리를 녹여가지고서 일단 이 형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면 처리할 때는 이제 좀 두드린 거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마를 해가지고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는 질문이 있어야 선생이 이제 시간이 없거나 또 생각을 못했거나 하여튼 건너뛰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와, 굉장히 많죠. 이 위에 메이스가 붙어 있는 이제 대인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다 막대기를 꽂고 서 있어 보세요. 이게 수십 명이 이거 들고 있으면은 아주 그 의식이 또는 그 제의가 굉장히 웅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메이스를 곤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맞아. 여기 지금 하루 선교사라고 하신 분이 곤봉이다. 이 곤봉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곤봉? 곤봉. 예. 우리가 많이 쓰던 말입니다. 사실은. 곤봉이 우리나라 말인지. 예. 하여튼 곤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 곤봉을 이렇게 많이 들고 서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이 곤봉 가지고 마스게임 해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곤봉 2개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마스게임 했거든요. 그걸 학생들이 한 200명이 서가지고 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보면 이제 곤봉을 누워놓고 위에는 이제 곤봉을 세워놓은 그림인데요.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백 개가 나온 거죠. 역시 이것은 좀 더 잘 보이도록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 막대기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 부분이 마감 처리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뾰족하게 모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들고 있다가 그걸 확 찍으면은 무섭겠습니다. 자, 금덩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석동기 시대인데 지금 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때예요. 근데 석동기 시대에 나할 카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할 카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금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같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눕혀놓은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낚시줄로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아주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석동기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금을 캐가지고 이걸 녹여서 이와 같이 만든 거죠. 여기 지금 8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실물을 봤거든요.
실물을 봤는데 크기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직경 10cm 정도 되는 거죠. 가운데 뚫려 있고 벌써 석동기 시대에 금이 나와서 사람들이 금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아직 금이 많이 사용된 때가 아니죠. 지금 구리를 이제 사용하고 구리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터득한 때고, 지배층이나 또는 전쟁을 주도하는 상류 장군들 같은 경우에 구리로 된 그릇을 또는 구리로 된 무기를 사용했지만 일반인들은 구리를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도 지금 이게 금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금으로 만든 그릇은 없어요. 지금 금 덩어리만 지금 발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석동기 시대에 또는 그 이전에 이런 금이 있는 예가 없습니다. 여전히 희귀한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지는 아니죠. 이게 직경이 10cm가 넘으니까 반지는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걸 녹여서 이제 이거 하나 녹이면은 반지를 뭐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든지 아니면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개는 뭐 너무 많은 것 같고 수십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상아. 그때 상아로 장식을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상아입니다. 상아인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 나할 미시마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나온 것인데 그 구리로 만든 용품들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아에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상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리아에서 근대까지도 코끼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거. 이건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온 것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아주 고와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상아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없습니다. 잘려져 나간 거예요. 역시 앞 가슴이 강조되어 있고 배가 강조되어 있고 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가늘어요. 이미 팔이 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까 그 치즈를 만드는 그릇을 쓰고 있던 여인상에서 보면은 팔이 가늘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다리가 굵어요. 이 상아로 만든 사람 형상인데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한 20cm밖에 안 돼요. 우리 한 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이건 여자라고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배 밑에는 이제 촘촘하게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저 엉덩이 뒤까지로 뚫리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털실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털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왜 이 배에 구멍이 나 있겠느냐? 여성이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기원하는 이것이 신상이든지 아니면 신을 향한 어떤 기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든지 뭐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이 허벅지가 굉장히 길죠. 밑에 정강이는 작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개인데 왼쪽 것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역시 크기는 한 뼘 정도 크기입니다. 상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코가 크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란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남자도요. 코가 굉장히 크죠. 눈도 크죠. 그 다음에 남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은 다 가늡니다. 이것은 뭐였겠느냐? 이것은 남자의 상입니다. 역시 코가 크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것을 알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크고요. 이것도 역시 크기가 한 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아가 이 석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는데 석동기 시대가 가난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돌그릇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질그릇 그다음에 상아 뭐 아주 금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청동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리에다가 뭔가 합금해가지고 청동을 만든 거죠. 청동기 시대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석동기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왜 끝나느냐? 석동기 시대가 딱 석동기 시대 약 1000년밖에 안 돼요. 1000년이 끝나고 끝났어. 왜 끝나느냐? 이건 아직도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와 같은 유물들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유물들이 나오냐? 이것은 새로운 인종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릇,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겠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떤 질병이라든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떠났거나 죽었거나 그래서 공백 상태가 되면 다른 데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문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기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또 우정을 넓혀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운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돕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